자동차나 기타의 모든 배터리를 가는 부분, 드론이나 모든 비행체나 또는 배에서 사용할 수 있고 모든 산업기기에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인데 변속기가 없어지는 구조입니다. 현재 변속기 구조를 없애고 어떤 연료를 갖다가 이렇게 화목난로다 그러면 화목난로 연료를 적게 주면 적게 타고 많이 탄다라는 방식으로 연료양을 가지고 어떤 그 프로펠러 돌린다고 했을 때도 회전수가 덜 간다는 거죠. 회전수가 덜 가고 어떤 자동차 회전축 같은 걸 돌리더라도 회전수가 덜 간다는 거죠. 그래서 많이 주면 많이 돌리고 적게 주면 적게 돌린다. 이걸로 이제 좌우에 비행기 프로펠러다 그러면 좌우에 틀리게 줘가지고 오른쪽으로 많이 주면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많이 주면 왼쪽으로 들어간다. 석유 방식이든 아니 전기 방식이든 수소, 산소가 연료가 되고 뭐가 됐든 간에 그다음에 가변 프로펠러, 이거 프로펠러 밑으로 내리게 되면 뭐 다양한 디자인은 수백 가지예요. 이렇게 내려가지고 밑으로 내려 위로 올라오면 이렇게 가변 프로펠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동차도 왼쪽 그 모터를 갖다가 네 군데 전기 자동차다 그러면 네 군데 넣어가지고 바퀴별로 각각 틀린 회전수를 준 이거 YTN에서 기술이 나왔는데 제 페이스북에 국정원이라든지 행정안전부, 노동부, 경찰청, 주한 및 대사관, 그다음에 이런 지적재산권협회, 카이스트 이런 데서 서울시, 인천시하고 모든 지자체들이 굉장히 많이 광고를 했고 한국은행도 광고 내고 그다음에 어떤 한화 천모 수출하셨죠. 하나그룹, 그다음에 그 LG그룹, 또 현대기아차그룹 이렇게 다양한 정부의 그 어떤 정보 관련 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지자체들도 광고를 해서 한 개인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많이 광고한다는 건 되게 이례적인 겁니다. 근데 그 기술이 제 기술이 YTN에 플라스틱 창문과 비상벨 시스템 서울시에서도 현대기아차에서도 좌우 회전수를 틀리게 해서 회전 비행체에 대해서 그렇게 조향하는 이런 것들도 그쪽으로 갔고 배터리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그 격벽 시스템을 내가 만들자는 그것도 들어갔고 그다음에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고 그 배터리를 여러 개로 이렇게 분리하자. 이게 한 개의 배터리가 과열로 인해서 망가지면 거기 산소와 전기를 차단시켜 여러 개로 하자는데 그거는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게 그 겨울에 출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열을 담고 있어서 외부의 온도가 차가우니까 열을 뺏기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기존의 배터리 같은 것들 시동 배터리도 한 겹 더 외부 케이스를 좀 보강해서 외부 연도에 좀 더 도움이 되게 하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격벽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방 안에 있는 것을 외부 환경이 이렇게 춥더라도 이렇게 그렇게 만들고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하자. 그리고 냉난방 이렇게 더우면 냉방, 그다음에 추우면 난방을 통해서 이렇게 배터리를 안정적으로 일정하게 유지하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를 YTN에서 보다 어떤 업체가 하시더니 현대기아차에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현대기아차 아마 제가 생각 보면은 굉장히 자동차 회전축에다가 회전축이 이렇게 있잖아요. 회전축이 있으면 여기다 대남 매듭구조, 마듭구조처럼 두터운 부분을 만들어주면은 그것이 회전력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이와 같은 기술도 들어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헬리콥터나 배 프로펠러나 가정용 또 모터, 산업용 모터 모든 부분에 이렇게 회전축 돌리는 그다음에 변속기 회전축에도 이 기술이 들어가고요. 안 들어가는 데는 없습니다. 커넥팅 로드에도 이 기술이 들어갑니다. 이런 데도 들어가죠. 드라이버 같은 데도 들어가고 맥주 포도주 따는 그 코르크막에 따는 그거 있잖아요. 스프링 같은 게 그것도 역시 부분 이렇게 만들어주면 스프링이 잘 따집니다. 스프링이 아니라 포도주가 코르크막에가 잘 따집니다. 그것도 역시 있고 낚싯줄 같은 거 이렇게 낚싯줄 같은 데도 그렇죠. 낚싯줄 같은 데도 부분 이렇게 대나무 마디 구조를 만들면 굉장히 튼튼한 낚싯줄이 나오게 되고요. 합성섬유 실도 그렇고 되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공업에서 하는 어떤 철 밧줄 같은 금속 밧줄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부분 대나무 매듭 구조, 마디 구조를 주면은 굉장히 튼튼하게 지탱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데 산업상의 모든 어떤 로봇 다리에도 이 기술이 들어가고요. 산업상에 안 들어가는 데는 없습니다. 한마디로 산업상
산업상에 굉장히 기존의 그 자동차 용수철 있지 않습니까? 용수철 이렇게 어떤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린 거기도 이제 그 대남 매듭 구조, 마디 구조가 들어가는데 제가 용수철 안에 용수철 구조를 이렇게 용수철 안에 여러 개 사이즈가 틀린 여러 개의 용수철이 제한된 면적 속에 같이 들어가서 용수철의 탄력을 강하게 줄 수 있다. 이것은 침대에도 쓸 수 있고 산업상에 쓰일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용수철이 이제 이런 식으로 있다 그러면 일정 부분을 두껍게 만들어주는 대남 매듭 구조, 마디 구조를 여기다 주면은 이런 식으로 굉장히 탄력이 좋아집니다. 이런 용수철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용수철 안에 용수철 들어가 있는 거, 이렇게 어떤 철봉 같은 거나 금속재 이렇게 옆으로 해가지고 좌우로 몇 개를 더 달아서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용수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용수철에다가 이렇게 일정 부분 어떻게 이렇게 뭐 동그랗거나 네모나거나 어떤 형식으로 두터운 부분을 만들어주면 이것도 탄력이 좋아집니다. 이런 용수철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용수철의 어떤 이 안에 이렇게 자동차 같은 데도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안에 이렇게 이런 것이 들어가는데 이걸 자체를 대나무 매듭 구조, 마디 구조를 이렇게 주면은 이것도 굉장히 강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도 있고요. 자동차 회전축에도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용수철은 자동차뿐만 아니라 산업상에 많이 쓰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용수철은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에 쓰이는 타이밍 벨트, 타이밍 벨트를 이렇게 있다 그러면 문어 빨판처럼 해서 오랫동안 써도 지장이 없다, 끊어지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 속에서 타이밍 벨트를 이렇게 오목한 홈을 파주면은 문어 빨판처럼 이렇게 잡아서 움직인다는 거죠. 오징어 빨판처럼.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거는 타이밍 벨트뿐만 아니라 산업상에 들어갈 때가 그렇지 모든 벨트 부분엔 다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자동차 부품에다가 용수철에도 그렇지만은 유리석연 코팅, 세라믹 코팅,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용수철에도 여기도 내부 코팅이 들어가, 기타 구리 코일 같은 데도 다 들어갑니다. 말하면 틀려주고요. 전선에도 들어가도 틀려집니다. 전선 안에 구리선 들어가죠. 동축 케이블에도 이 기술이 들어갈 수 있고요. 또는 동축 케이블의 피복, 그러니까 안팎으로 이렇게 코팅 구조를 주는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광석미도 마찬가지로 안팎으로 코팅 구조를 그걸로 줄 수 있다라는 것을. 그럼 이렇게 외부 어떤 열이라든지 전파방해 이런 것들부터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베어링뿐만 아니라 모든 베어링, 볼 베어링 기술인데 베어링이 있잖아요. 겉의 모습은 똑같이 원형이에요. 원형 구의 형태인데 지구가 태양을 갖다가 주위에 이렇게 비스듬히 돌듯이 안쪽으로 무게 중심을 둬가지고 이렇게 볼 베어링을 만드시면 굉장히 회전이 잘 됩니다. 이 기술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따라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부분에 있어서 제가 수소 원래 제가 수소 산소 지금 석유를 대체할 것으로 수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원래 이제 브라운가우스라는 게 2대1이거든요. 수소의 산소 1인데 저는 이제 그 비율에 매일 필요가 없다. 그 수소일 산소 3, 수소일 산소 4도 괜찮다. 수소일 산소 5도 괜찮고 회사별로 이제 만드는 연료를 섞어주는 것이 이제 틀리는데 이것은 이제 보통 자동차 연료도 사용될 수 있지만 산업상의 모든 연료나 아니면 발전, 태워서 발전하는 발전의 회사에서도 사용될 수 있고요. 사용될 때가 많겠죠. 비행체도나 배에서도 이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존의 브라운가스가 아닌 이런 식으로 수소 산소의 비율을 조절해서 산소의 비율이 높으면 고온이 일어난다는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수소나 산소의 온도를 덮여주게 되면은 온도를 올려주게 되면은
이것이 좀 더 고온이 일어난다는 이 기술을 사용하셔도 좀 더 완전 연소가 된다는 거죠. 이거 같이 사셔도 제 기술입니다. 내연기 현재 있는 내연기관 차도 휘발유 같은 걸로 움직이든 경유로 움직이든 LPG로 움직이든지 뭐가 됐든 간에 또는 항공유 같은 거는 비행체에서도 항공유가 플러스 산소를 해준다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압축 공기까지 같이 불어 넣어줍니다. 이런 방식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완전 연소로 가는 내연기관 차임에도 불구하고 매연이 잘 안 나오는 기술 구조를 가질 수 있습니다. 같은 연료에 비해서 굉장히 효율이 높다라는 거죠. 예,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석유 정제에서도 이 기술을 제가 썼었는데 여기서도 휘발유도 온도를 높여주고 산소 온도를 높여주고 이런 것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각각 따로 이제 휘발유나 산소 이런 것을 보관했다가 온도를 올려주는 쪽으로 들어가고 거기서 일정 비율로 섞어주고 그것을 연소실로 배분하는 이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거기다 이제 압축 공기를 갖다 추가로 넣어서 이렇게 완전 연소를 지향한다는 거죠. 파워가 되겠죠. 비행체 어떤 항공유다 그러면 비행체에서도 동일한 기술을 사용하거나 드론에서도 동일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배에서도 할 수 있고 이와 같은 방식은 제가 고안한 방식이기 때문에 제 기술이 단순하다 해서 팬티 하나 이렇게 구멍 뚫고 전 세계에 특화났습니다. 저는 아이디어를 넘어 구체적인 기술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다른 기술 어떤 대기업들이 쓰시더라고요. 근데 추가적인 무슨 설명을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좀 어이가 없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발견한 어떤 기술에 대해서 그냥 그대로 얘기를 간단하게 했을 뿐이고 단순한 아이디어도 특허가 나오고 이렇게 지적재산권이 형성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무단으로 그것을 쓰셔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수소, 산소도 역시 온도를 높여주고 섞어주는 공간이 따로 있고 그것을 각 연소실로 따로 보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 부분도 이제 제 기술입니다. 수소, 산소 같은 거에다가 이렇게 발전이다 그러면 수소, 산소를 태워서 발전을 하시더라도 추가로 거기다가 휘발유라든지 발전이든 아니면 그 연소 추진 자동차가 됐든 항공기가 됐든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이종 연료인 석유계통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군사적인 용도로서는 수소, 산소에게 고온이잖아요. 거기다가 압축 공기를 불어 넣어주고 거기다가 우라늄이라든지 또는 플루토늄, 토륨 이런 것들을 액상화, 증기화된 것 또는 가루 분말화된 것을 같이 넣어서 태워서 그것을 비행체 추진 연료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건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제가 석유 정제에 있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석유 정제에 있어서도 기존에 수소 넣어서 만드시잖아요. 수소 그러면 거기다 산소를 추가적으로 넣어서 하고 거기다 해서 약간 발화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를 넣어서 억제하면서 동시에 추가적으로 고품질의 석유를 얻을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다 압축 공기를 불어 넣어 가지고 이렇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용광로 같은 데에서도 막 이렇게 발화 가능성이 있으면 산소를 이제 추가로 집어넣어주고 압축 공기를 집어넣어주고 용광로 같은 데는 거기다가 이렇게 여기 또 이렇게 좀 약간 억제를 위해서 이산화탄소도 같이 넣어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수소도 넣을 수 있으나 발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수소도 같이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각종 고물이든지 플라스틱이든지 어떤 불순물 정제 과정에서 거기도 역시 용광로 같은 데서도 압축 공기를 불어 넣어주고요. 석유에서도 정제할 때도 압축 공기를 불어 넣어줍니다. 같은 기술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일 샌드 할 때도 이산화탄소 단독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오일샌드 정제 기술에서도 나오고요. 이산화탄소 단소로 넣어가지고 할 수도 있고 산소 이산화탄소를 같이 쓸 수도 있고 또는 수소를 같이 첨가해서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또는 수소나 산 이산화탄소를 같이 집어넣어서 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은 기술을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구형식의 비행체를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있는 블레이드가 무겁잖아요. 그래서 아니 그 수소 산소가 이미 기체에 그걸로 이제 기반으로 해서 연료를 삼는다면
거기다가 제가 그 우라늄이나 토리움이나 어떤 플루토늄을 액상화, 증기화, 가루화된 걸 섞어주거나 이종 연료를 뭐 석유 계통이라든지 섞어줄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석탄도 증기화시켜서 그렇게 석탄도 증기화시켜서 같이 넣어줄 수도 있어요. 영광동 같은 데서도 하고 뭐 다른 데서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석탄을 증기화시키고 액상화시켜서 그걸 연료로 비행체 연료로 사용될 수 있고요. 용광로에서도 사용되고 쓰일 때는 많아요. 발전에 사용될 수 있고요. 발전에서도 기존에 뭐 석탄으로 한다 그러면 석탄을 가루화된 걸 무조건 넣으셨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석탄 액상화된 것을 이렇게 뿌려주거나 증기로 같이 넣어주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보다 발전 효율이 높다는, 거기다가 또 석탄 발전할 때도 이렇게 압축 공기를 불어 넣어준다는 겁니다. 거기다 산소를 집어넣어주거나 산소를 같이 집어넣어, 이런 것도 가능하다. 다른 가스 발전을 하시더라도 압축 공기를 불어 넣어주고 어떤 산소를 추가로 집어넣어주거나 이런 수소를 집어넣어서 각지 이종 연료 안에 태워도 된다. 이런 발전 방식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원자력 발전이나 석탄 발전이나 뭐 어떤 다른 가스 발전을 할 때도 그 물을 끓이잖아요. 물을 끓이면 그 소형 가마솥 같은 이런 구조로서 작은 어떤 그 물을 끓이는 장치를 많이 둬가지고 일종의 가마솥이라고 합시다. 이론적으로. 그러면 거기 물을 끓이는 작은 용기를 수없이 둬가지고 그걸 빨리 끓인다는 거죠. 물을 한꺼번에 큰 물을 데우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연료도 많이 소비되는. 그렇지만 이렇게 가스레인지 보세요. 우리가 가스레인지 이게 3구잖아요. 집안에 있는 게 보통. 그럼 하나에 큰 통에다 물을 데우려면 시간이 엄청 걸리나 가스레인지 3구에다가 각각 끓이는 그 주전자를 넣고 빨리 끓이면 약간 용량이 큰 물도 빨리 끓일 수 있어요. 이런 방식이라는 거죠. 네, 그런 방식으로 이제 원자력 발전, 뭐 석탄 발전 또는 석유나 또 가스 발전 하시더라도 이 방법을 통해서 나중에 물을 하나의 관을 통해서 하나로 모아준다는 겁니다. 같이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수소산소를 갖다가 어떤 그 추출하는, 이런 물에서 추출하는 방식은 제가 보기엔 전파로 하는 방법이 제일 나을 것 같고요. 약간 그 고열을 줘야 돼요. 그래서 약간 전기분해법 플러스 열분해법을 동시에 같이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마이크로웨이브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그 전파라도 상관이 없는데요.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전파 묶음을 이렇게 쓰면은 모든 만물은 서로 평균화되는 원리를 따라서 이것을 강한 용합열이 발생을 합니다. 이거는 레이저 가공기, 레이저 시각장, 반도체라든지 이런 데서도 서로 파형이 틀린, 굵기가 틀린 레이저를 광을 쏘면 좀 도복의 초점 방식으로 하면 거기에 열을 마음대로 조정하고 강한 용합열이 발생하고 섬세한 가공이 가능합니다. 레이저 가공기, 레이저식, 이렇게 웨이퍼라든지 이런 데서 반도체 시각 장치에서도 쓸 수 있는 기술이고요. 레이저 공격기를 갖다 만들었다 그러면 드론 같은 데는 비행체에 탑재를 시킨다 그러면 같은 프로그램을 탑재하고 전 세계를 수천조 번에 수백조 번의 가로세로 높이로 잘라서 1cm 단위로도 가능하고요. 좌표와 숫자로 만들어서 동일한 프로그램에 동일한 목표를 따라서 쏴주면은 어떤 것은 좀 이렇게 비싼 어떤 레이저 공격기는 큰 구경을 쏠 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나머지들은 작은 거를 같은 지점을 향해서 똑같이 쏴주는 겁니다. 그럼 것이 거기서 강한 용합열이 발생합니다. 이런 레이저 공격기도 나올 수 있다. 이게 뭐 대공 방어망에서도 그렇게 이 방법을 쓸 수 있고요. 초점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대공을 같은 지점을 향해서 레이저 공격하는 무기들을 큰 거 비싼 거 할 필요 없이 작은 거를 여러 대에서 초점 방식으로 공격을 해주면은 이렇게 대공 방어에서도 되게 좋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어떤 수소산소 추출 방법에서 서로 파형했던 여러 개의 전파 묶음, 그 중에서 마이크로웨브가 됐든 뭐가 됐든 이렇게 전파 묶음을 가지고 그것을 쏴줍니다. 또 물이 있다 그러면 상중하로 동시에 길이를 틀리게 해서 전파의 길이를 틀리게 하고,
또는 적외선 파형, 서로 다른 적외선의 파형을 가진 그런 것들도 복합적으로 여러 개를 한꺼번에 묶고 상중하로 가지사, 이 두 가지를 같이 해도 되고 단독으로 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자레인지 보면 그릇이 돌아가잖아요. 우리 전자레인지 물 때울 때. 그러면 그것을, 이거는 전파를 갖다가 회전시켜 갖고 하면은 훨씬 더 추출 방법이 좋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 전력이 좀 세고, 그 전력이 세게 들어가면은 토네이도도 일으킬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그래서 비행체 추진 구조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아니면 지상 공격기, 그걸로 이렇게 그 전파로 어떻게 우리가 그 전자레인지에서 고기 같은 거 익히잖아요. 그런 거죠. 열로서 지상을 공격하거나 시야 갱도 같은 데 이런 데도 공격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부분에 있어서 자동차의 또 고장 진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제가 로봇 분야에서도 이거 사용된다고 그랬죠. 로봇에도 가로 세로 자기 몸체를 가로 세로 그 높이로 해가지고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표시하고 0.5cm나 0.1cm 단위로도 가능하고, 로봇에게 각각 틀린 그 부위별로, 몸체 부위별로 틀린 이런 부드러운 움직임을 사람처럼 만들기 위해서 각각 틀린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우리가 좌우로 왼쪽으로 가고자 할 때는 왼쪽에 또 좀 힘을 많이 주고, 정기적인 것이 됐든 뭐가 됐든 오른쪽으로 가는 건 오른쪽으로 좀 더 많이 주고, 뒤로 가고자 할 때는 뒤로 정기적인 힘을 많이 주고, 앞으로 갈 때는 앞으로 힘을, 이런 식으로 가변적으로 전기를 사용한다는 거죠. 이와 같은 로봇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 고장 진단을 할 때도 거기도 역시 동일하게 고장 진단을, 자동차 안에서도 이렇게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숫자 방식으로 해서 고장 진단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좌표 숫자로 이렇게 이와 같이 모든 산업기기에서는 이와 같은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 세계를 수천 조분의 수백 조분의 가로 세로 높이로 잘라서 좌표 숫자를 표시하고 지구 전체나 우주도 가능해요. 이렇게 그 수학적인 그냥 프로그램 계산이니까 인공위성의 움직임을 탐지하고 그에 따라서 속도 또는 예측 지점을 예측해서 요격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단순하지만 팬티 하나에 구멍 뚫어서 전 세계에 특화한 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런 자동차도 이런 형태의 내비게이션을, 좌표 숫자 방식의 내비게이션을 만들고, 내비게이션도 뭐 이렇게 종류별로 많잖아요. 그 보행자용이 있을 거고, 아니면 장애인용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장애인용은 좀 더 제가 이렇게 여기 건널목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다 이렇게 소형이라든지 이런 보신 눈 실명 안 보이는 분들에게도 이런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해서 건널목 위치라든지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그 부분들을 정확히 설명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내비게이션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지난 동영상에 있었는데 이렇게 음성으로 안내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소경용, 장애인용 이렇게 내비게이션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전 세계 각 나라에서 주소 지번을 어떻게 만들든지 상관없이 전 세계 지도를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래서 각 나라 이렇게 건물 같은 데도 각각 틀린 번호를 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지도에 있어서 약간 건물이 없어지거나 이렇게 될 때는 즉시 반영이 되고, 이렇게 전 세계 지도 만드시면 군사적으로 사용되고 상업적으로도 사용되겠죠. 그런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반도체 안에서도 들어가고, 반도체를 가로 세로 높이로 잘라서 거기를 0.0000000001mm 이하로도 이렇게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이동 경로, 정보 이동 경로와 저장이나 일할 수 있는 곳 이런 것들을 지정해 줍니다. 동영상 파일이다 그러면 한 몇십 개로 잘라 가지고 각각 틀린 이동 경로를 타서 어떤 정보가 차량 배대에다가 정보를 싣고 물건을 싣고 가면 도로가 한 군데 막히죠. 하나하나 처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정보통신 도로를 많이 만들어서 정보를 잘게 쪼개서 보내면 빨리 신속히 저장되고요. 저장이나 일할 수 있는 곳이 한 군데가 아니라 수십 군데나 수백 군데 되면 정보가
그게 빠른 시간에 1년 번호, 정보에다 1년 번호를 주는 거죠. 동영상 파일 들어가면 기타 파일들이 1년 번호를 줘서 이렇게 여러 군데 저장하거나 일하는데, 그런 식으로 나중에 다시 합쳐도 되고 1년 번호를 줘서 그렇게 하시면 이제 기술 고려가 되겠습니다. 또 데이터 센터 같은 데서도 이런 기술은 사용될 수 있고요. 약간 지역이 떨어지는 곳이거나 다른 사무실에 어떤 통신선만 딱 거기 연결돼 갖고 비밀스러운 저장은, 비밀스러운 파일 조각은 거기다가 넣고, 그리고 이런 암호 파일, 이런 각 쪼개진 파일에 1년 번호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암호를 넣어서, 이렇게 암호를 넣어가지고 각각 해킹을 하더라도 각각 이것을 갖다 전부 다 암호를 알아내야 돼. 100개로 쪼갰으면 골치 아프겠죠. 그래서 전체 파일이 하나로 합산되지 않으면 자체 파일이 열어지지 않는 이런 기술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유튜브나 또 구글에서 문서나 동영상을 찾을 때 소비자 또 환경, 열을 때 다시 그것을 찾고자 할 때 그 구글의 문서가 열어졌다. 그럼 거기에 이제 소비자들이 알아볼 수 있는 숫자나 기호 방식, 문자를 같이 써가지고 이런 것들을 해주시면은 굉장히 소비자들이 그 다음 그것만 딱 치면은 딱 나오도록, 동영상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무술 동영상을, 지하학교 옥토기 동영상을 제가 이렇게 봤어요. 제 모습이 나오는 거. 그래서 내가 다시 보려고 그랬는데 못 찾겠더라고요. 아무리 다양한 언어로 다양한 검색으로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못 찾았는데, 되게 번호가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방식으로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녕하십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식사하셨습니까, 이렇게 보면은 전 세계가 이제 공통된 언어로서 74, 60, 66, 그 다음에 48 이렇게 임의로 정했다고 합시다. 전 세계로 똑같이 이렇게 모든 어떤 단어나 문장을 간단한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서로 일치시켜 놓으면 숫자 언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컴퓨터 언어가 되면서도 인간의 언어가 되고요. AI가 전 세계 언어를 동시에 학습을 하게 되고요. 그에 따라서 추격 저장이 가능하죠. 동시에 이게 어떤 동영상을 압축 파일로서도 이게 어떻게 이렇게 숫자 방식으로 변환시켜서 하면은 굉장히 이게 빠르거든요. 동영상이란다 문서 같은 것도요. 일종 예를 들면, 그래서 이런 숫자로서의 국제 언어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또는 또 국제 언어를 제가 안녕하십니까, 어디로 가 식사하셨습니까, 냠냠 이렇게 해도 되고요. 임의로 이렇게 언어 표기 방식으로, 언어로 또는 기호로 마음대로 표시할 수 있는 거예요. 기호는 어떤 것도 다 돼요. 다 되고, 이것은 안녕하십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식사하십니까, 이렇게 이게 기호 방식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는 하나, 그 다음에 구글은 2개, 여기는 아까 네이버는 3개, 이런 식으로 기호 방식으로 전 세계 언어를 통일시킬 수 있는데요. 자셔도 제 기술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구 형태의 비행체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얘기하다가 잠시 옆으로 샜는데요. 일부러 제 기술을 언급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떤 블레이드란 장치를 없애버리고, 블레이드란 구 형태의 비행체, 또는 이게 바닷속 잠수함도 이렇게 프로펠러 방식으로면, 우리가 보면 열차 같은 데도 앞뒤에 엔진을 열차가 앞뒤로 움직이잖아요. 그 다음에 저때 유튜브 동영상 보니까 리무진에다가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엔진 달아 앞뒤로 움직이는 차량을 봤거든요. 그래서 비행체도 앞뒤로 움직일 수 없을까, 또는 위아래로 움직일 수 없을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블레이드라는 장치가 현재 전투기에는 달려 있어서 무겁잖아요. 그래서 그 수소산소로 만약 연료를 삼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거 자체가 이미 공기인데 압축 공기를 넣어가지고 추가로 이렇게 하면 된다. 수소산소 연료를 각각 따로 보관하고 터지기 쉬우니까. 그래서 온도를 높여주고 섞여주는 공간이 따로 있고요. 그거를 해가지고 이종 연료를 같이 태우셔도 돼요. 항공유도 같이 태워도 되고, 우라늄, 토리움, 플루토늄 이런 것들을 액상화, 증기화된 것을, 또는 분말화된 것을 같이 넣어서 태울 수도 있어요. 같이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거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연소실로 각각 이렇게 배분해내는 방식인데요. 그러면 일단은 그게 없어지는 거죠. 뭐냐면은 그렇죠. 블레이드라는 장치가 없어지니까 되게 가벼워지게 되겠죠. 그래서 좀 연료만 보강되면 될 거 아니에요. 연료만 보강되면. 그래서 연료만 보면 제가 이거 가져와 보겠습니다. 뭐 좀. 이게 토치 아닙니까? 이거는 블레이드가 없어요. 대신 이 조그만 구멍을 통해 공기가 들어옵니다. 공기를 압축 공기를 불어넣으면 된다는 거죠. 제 방식은. 그래서 그러면 블레이드란 장치가 비행체를 움직이는가 아니면 이런 불꽃 연소 연료를 태워서 그것으로 공기 팽창으로 해서 비행체가 움직이는가의 문제라고. 이쪽 걸 가동하면 이쪽으로 가고요. 이쪽 걸 가동하면 이쪽으로 가요. 그러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해서 그럼 위로 올라가겠죠. 위에서 이렇게 해서 위에서 위를 갖다가 이렇게 하면 밑으로 내려가겠죠. 이렇게 해서 그 방향을 따라서 언오프해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옆에다 달아도 되고요. 근데 앞뒤 좌우로 이렇게 달아도 돼요. 위아래도 달아도 되고요. 양아치 하시면 재밌습니다. 비행 공기 잠수정이다 그러면 잠수정도 동일한 방식으로 이렇게 도그란 구형체를 만들어서 앞으로 뒤로 위아래로 오르거나 이렇게 옆으로 좌우로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 잠수정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게 잠수정 같은 데에서도 쓸 수 있고요. 잠수정은 좀 더 이렇게 프로펠러를 좀 여러 개를 달아가지고 잠수정이 위기선처럼 위에 떠올라갖고 수면 위로 스치듯이 날거나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좀 더 좀 파워가 세면은 헬리콥터처럼 파워가 세다. 그러면 작은 프로펠러 여러 개 달아서 파워만 세면 공중으로 떠오를 수도 있어요. 그와 같이 잠수정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형태의 비행체를 만드시면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수직 이착륙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연탄구멍 방식으로 밑으로 분사를 하면 돼요. 로켓 같은 위성 발사할 때도 여러 개 묶여서 발사하시잖아요. 5개, 6개 발사하시기도 하시고 이러는데 탄도미사일 발사할 때도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연탄구멍 방식으로 해서 이게 불꽃 조절이 대중소로 강중량으로 가능하다고 합시다. 가스불처럼. 그러면 이제 이거를 연탄구멍 수직 이착륙 기술에 사용될 수도 있고요. 또는 이거를 갖다가 제 방식인 어떤 사선 분사, 땅을 태우고 싶지 않다 그러면 사선으로 이렇게 사방대 이렇게 비행체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렇게 사방대 여러 군데 나가지고 사선으로 분사를 해주는 거. 그러면 이렇게 힘의 작용이 이렇게 이 가운데로 모이면서 양력이 생기게 되고요. 비행체가 떠오릅니다. 이런 수직 이착륙 방식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어떤 비행체가 움직일 때 이거를 사선으로 분사를 해가지고 비행체의 무게를 들어 올려주고 앞으로 추진하는 이런 구조도 동시에 만들어낼 수 있다. 그리고 공기 저항력이 있으니까 앞에다가 압축 공기를 여러 겹이나 두께도 틀리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 겹으로 쌓아서 공기막을 형성해서 초공동거래처럼 비행체를 움직인다면 그렇죠. 비싼 합금 만들 필요 없이 일반적인 금속 재료도 충분히 그 안에서는 마찰열로부터 보호되고 속도도 빨라진다입니다. 같이 하시면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압축 공기를 여러 군데 쏠 수도 있고요. 또는 거기다 연모를 넣어가지고 연막단처럼 해서 색깔별로 해서 비행체의 모습을 감추는 이런 기술도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부분에 있어서 제가 어떤 브레이크 유압, 자동차 회전축의 기술에 있어서
이건 자동차뿐만 아니라 헬리콥터에도 사용될 수 있는데요. 이런 형태의 일종의 과장돼서 그렸는데 작고 중간 정도 크고 이렇게 됩니다. 크기가 소중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점 회전축이 돌려주면 이게 힘이 중폭되는 구조가 되는 거고요. 여기다가 대남 매듭 구조, 마디 구조처럼 일정 부분 두툼하게 일정 두툼한 부분을 만들어주면 두께를 파워가 굉장히 세지게 돌립니다. 전체가 무거워서 안 돌려주면 그건 나쁘죠. 그래서 적절하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형태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거는 자동차의 자동차의 브레이크 유압인데요. 이게 브레이크 유압만 아니라 모든 유압 장치는 이와 같은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그 유압이 들어와서 판을 밀어주는 구조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홈을 파주는 거예요. 세모나든 네모나든 동그랗든 회사별로 알아서 하십시오. 홈을 파주면 굉장히 강하게 이것이 파워가 세진다라는 거죠. 이와 같은 어떤 그 모든 유압 장비, 중장비라든지 모든 유압 구조에서 이와 같은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게 자동차 회전축 돌릴 때 이 모양이 여기 안에 브레이크 패드의 모양이 더 들어가는데요. 이와 같은 기술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브레이크 패드에 있어서 이 방식이 어떤 자동차 브레이크를 밟았잖아요. 그럼 이 안에서도 동일하게 브레이크 패드의 모습이 압력을 발을 밟았을 때 브레이크 발을 밟았을 때 이것이 이런 구조를 이런 비슷한 구조를 가져가지고 그러면 굉장히 강하게 압이 잡아집니다. 이와 같은 기술을 사용하셔도 제 기술. 그리고 브레이크 페달 같은 거나 엑셀 페달 같은 데도 있다. 이런 구조를 가지시면 이런 구조를 가져주면은 굉장히 브레이크가 굉장히 강하게 이쪽 부분이 아까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을 모양은 뭐 천차만별이니까 이런 원리로 이렇게 해서 브레이크 잡으면 굉장히 잘 잡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모든 전 세계 톱니바퀴 기술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톱니바퀴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맞물려서 돌아간다. 이렇게 이런 이것도 여기서 들어갔던 뭐 여기서도 들어가죠. 이게 이건 모든 프레스 구조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될 수 있는데 이렇게 있으면 네. 모든 프레스 누르는 이런 기술 구조도 이와 같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프레스 유압기기 이런 프레스 누를 때 이런 기기도 여기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의 어떤 전기 자동차가 됐든 어떤 무인 차량이 됐든 아니면 좌표 방식으로 좌표 숫자 방식으로 이렇게 어떤 도로를 인식을 하고 그런 내비게이션과 맵 지도를 탑재하면 제 기술입니다. 그 방식으로 해서 라이다 방식이다. 무인 차량이다 그러면 전파를 쏘잖아요. 그러면 제가 A사례에 되어 있다 썼던 기술인데 상대방이 전투기나 이런 것들을 움직일 때 여러 군데 쏜다는 거죠. 그래서 이동 방향을 모르잖아요. 어디로 갈지. 그러면 그것을 여러 군데 쏴가지고 그 방향과 속도, 그다음 예측 지점을 예측해서 요격하는 방식입니다. 프로테이즈별로 어떤 것은 60%, 어떤 것 70% 이렇게 30% 있으면 그에 따라서 맞춰서 요격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자동차가 움직일 방향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전파를 쏴서 한다 그러면 전파 방식이 뭐가 됐든 여러 군데 쏴서 이렇게 예측합니다. YTN의 기술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의 어떤 라이더 업체가 있고 제 기술입니다. 네. 전투 A사례에다해서 썼던 기술을 거기다 자동차에다 만든 그와 같이 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전조등이라든지 모든 어떤 전조등
기타 배 전조등, 비행체 전조등 아니면 이렇게 군사용 전조등 할 때 램프 방식을 램프다 그러면 이제 이론적으로 이런 게 이렇게 10개가 있고 20개가 있다 그러면 언오프 방식으로 필요할 때만 전체를 밝힐 수도 있고 필요할 때만 이렇게 각각 이렇게 언오프 방식 가정용 조명도 돼요. 가정용 조명도 이게 20개, 20개, 40개가 있다 그러면 그 중에 몇 개만 가동시키고 필요에 따라 전체를 밝히는 식으로 전광판도 그렇게 할 수 있고요. 야구장 전광판 아니면 군사용 어떤 대공 방어망 할 때 그 조명 그리고 그 비행체 조명 이런 게 원리는 이렇게 들어간다. 언오프 방식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게 헬멧 군의 헬멧이라든지 안전모에다가도 여러 개를 탑재해서 그것도 언오프 방식으로 해가지고 한 개만 하고 여러 개만 하고 이런 식으로 광부 같은 데도 되겠죠. 이와 같이 하시면 제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뭐 자동차 전조등이다 그러면 이건 뭐 조명에도 일반 가정용 조명에도 이와 같은 방식을 조명 램프가 있잖아요. 그럼 램프의 크기를 대중소로 만듭니다. 대중소로 만들고 그중에 몇 개를 가동할지 언오프 방식으로 할 수 있고요. 가령 이런 뭐 가정용 조명이 이런 것이 10개짜리가 있다면 언오프 방식으로 몇 개만 이렇게 쓸지 이런 것도 가등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일반 뭐 그 LED 램프도 마찬가지고 자동차용 LED 램프 그러니까 자동차용 이렇게 조명 램프가 각도를 조절한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CCTV나 모든 카메라 구조나 대용원 방어망 카메라 뭐 감시망 이런 것들도 안에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안에 렌즈가 여러 개가 있어서 각도별로 찍고요. 그 렌즈가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다음에 이것도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이렇게 촬영을 합니다. 전 세계를 수천조 분의 수백 조의 가로 세로 높이로 잘라서 1cm 단위나 0.1cm도 가능하고 가로 세로 높이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촬영을 하고요. 각도별로 이렇게 렌즈가 담당해서 촬영을 통합해서 하나를 보거나 각각 볼 수 있는 거예요. 같이 하시면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각도별로 이렇게 다 이렇게 찍어주고 이거 그다음에 이게 조명도 이런 식으로 각 어떤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이렇게 쏴준다는 거죠. 조명을요. 조명 램프도 각각 움직일 수 있게 차량용 전조등이다 뭐 기타 비행체 전조등 할 때도 각도별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같이 빛을 모아주는 방식도 있을 수 있고 몇 개만 이렇게 껐다 켰다 전기를 각각 틀리게 주고요. 그 중에서도 전기를 틀리게 해주는 들어가는 기술이 들어가는데 자동차 전조등이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는 그 조명 램프가 좀 빛이 광 사이즈가 크고 다른 건 작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쏘면은 융합빛이 나게 돼. 상대방 자동차에 부딪혔다 그러면 그것이 빛이 강하게 융합하는 현상이 일어나고요. 에 따라서 환하게 밝혀집니다. 같이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의 어떤 그 눈미러인데요. 자동차 눈미러를 이렇게 각도별로 이렇게 꺾어가지고 좌우를 완전히 커버할 수 있는 눈미러입니다. 이렇게 몇 개로 하시든지 이것은 제 기술입니다. 사이드 미러도 이와 같은 원리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볼록골 교통 표지판에 보면 볼록골이 있잖아요. 그것도 이렇게 가다 보면 표지판 이게 볼록골인데 그것도 각도별로 꺾을 수 있는 볼록골을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운전자의 안전벨트의 클립 부분이 한 개짜리가 돼 있어 자꾸 안 빠지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2개나 3개로 만드셔가지고 꽂으시면 훨씬 쉽거든요. 그와 같은 기술 구조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냉각 방식인데 거기다 열온이 일어난 엔진에서 보통 열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컴퓨터나 다른 데서도 쓸 수 진는데 그 부분에서 열을 진공청소기 방식으로 빨리 빼가지고 외부로 빼내거나 아니면 환풍기 방식으로 그 부분에 환풍기를 만들어서 외부로 빨리 빼는 여러 군데로 빼버려도 상관없죠. 여러 군데로.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셔도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순행식 방식이다 그러면 거기서 이렇게 그 어떤 물이나 부동액이나 되겠죠. 그러면 이게 나오는 그 관이 하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여러 개로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돌리면 훨씬 더 냉각이 더 잘 된다. 순행식과 공행식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거나 아니면 뭐 다른 데에서 이 동일한 방식을 사용할 수 있는 냉각 방식을
에어컨이나 냉장고 같은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찬바람을 쐬주는 이런 것도 같이 써줄 수가 있습니다. 이같이 하셔도 제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어떤 그 팬을 컴퓨터 쿨링팬처럼 팬을 갖다 둬가지고 이렇게 엔진열을 시키는 이런 기술 구조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회전팬을 만들어 여러 개를 금속 그렇게 하시면 제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금속 팬이면 더 좋겠죠. 네, 그렇게 해서 열을 흩어버리는 식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동차용 타이어를 어떤 자동차 타이어다 그러면 타이어의 뒷부분을 좀 더 광폭 타이어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앞에 타이어하고 틀리 뒷부분을 지면을 좀 넓게 잡을 수 있는 타이어로 만들면 파워가 세집니다. 군용에서도 사용될 수 있고요. 차에 따라서는 앞에가 더 크고 뒤에가 더 이렇게 앞에가 더 넓고 뒤에가 이렇게 넓이가 적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오토바이나 어떤 자전거에서도 뒷바퀴 타이어가 좀 더 이렇게 지면을 넓게 잡을 수 있도록 광폭으로 만들거나 이렇게 하셔도 제기술이고요. 각종 뭐라 그럴까 전동 킥보드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는 앞에다 두셔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하셔도 제기술입니다. 원래 뒤에다 둬야 되는데 골프장 카트라든지 아니면 카트 차 있잖아요. 그다음에 야쿠르트 항공 야쿠르트에서는 이런 그 어떤 전동카 같은 이런 것들도 역시 동일하게 원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경운기 같은 데서도 사용하고 같이 하시면 제기술 되겠습니다. 그리고 블랙박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블랙박스에 대해서 블랙박스는 어떤 내비게이션 같은데 이런 데서도 특히 블랙박스 같은데 마이크 스피커를 달자 경찰처럼 얘기를 할 수 있게 아니면 이렇게 자체 완성차에서 그냥 하셔도 되죠. 자체 방식으로 뻥뻥거리는 것을 넘어서서 자체 방식으로 이렇게 해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블랙박스 부분에 대해서는 블랙박스하고 또 워키토키 방식으로 스마트폰이나 또 다른 영상기기 블랙박스 워키토키 영상기기하고 하고 내 차량을 파손한다 그러면 즉각 사진이나 동영상 짧은 동영상을 나한테 동영상 자체 전파 방식이나 인터넷 방식으로 인터넷 방식을 이용해 가지고 연결 방식을 이용해서 나한테 여기서 보내줍니다. 그럼 이제 비상벨과 더불어서 그 부분을 내가 보고 그 화면을 보고 그 어떤 블랙박스 카메라가 있으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이크 스피커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 있습니다. 112에 신고할 수도 있고 같이 하시면 제기술이 되겠습니다. 또 차량용 택시라든지 이런 비상벨 시스템을 말씀을 드렸는데 차량에다가 해도 되고 개인이 이제 갖고 다녀도 되는데 보안 서비스 회사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기타의 어떤 블랙박스나 또 내비게이션, 기타 또 다른 영상 장치를 인터넷 전파 방식이나 자체 전파 방식으로 워키토키 방식으로 택시 회사에서 운영할 수도 있고요. 가지고 차 안에서 범죄를 당하게 될 때 강도나 그 장면을 촬영하고 마이크 스피커로 경고를 해준다든지 이런 비상벨 시스템 만드시면 제기술입니다. 택시만이 아니라 모든 차량에서 다 가능하겠죠. 이거를 갖고 다닐 때 스마트폰 보안 회사에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누르면은 그 비상벨을 누르게 되면 그 스마트폰 앱으로 탑재해 있어서 112가 곧바로 그 내용을 듣는 거예요. 전화가 자동 걸려주고요. 무음으로 걸어져야 되죠. 그래가지고 녹음을 알고 위치 표시가 되고 112가 신고해 이렇게 출동을 하거나 뭐 그래서 범죄를 당했을 때 미처 손으로 못 걸잖아요. 그럼 이렇게 터치나 음성으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거를 보안회사가 이 앱을 탑재를 해가지고 대신 여기서 녹화를 해주고 녹음이나 녹화를 해주고 신고를 위치 서비스하다 그래서 112에 신고해주고 이런 방식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채팅 앱, 카카오톡이라든지 채팅 앱, 기타의 모든 어떤 이런 유튜브 같은 실시간 방송을 이용해서 클릭을 간단하게 단추만 누르면 그 부분이 불특정 다수에게 이것의 그 상황이 녹화가 되어서 녹음과 녹화가 되어서 방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치 서비스와 더불어서 그 사람들이 대신 신고해주는 이런 거 만드시면 제기술이 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이걸 할 수 있고요. 유튜브도 할 수 있고 허락 없이 하지 마세요. 페이스북도 할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안에 있어도 약간 언어적인 방식, 비상벨 시스템을 이용해서 언어적인 방식으로 해가지고 112에 신고를 해주거나 뭐 그것을 자동 녹화가 되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비상벨 자기 호주머니 갖고 있다 녹화하면 이렇게 녹화가 되는 거예요. 녹화가 이렇게 되고 그 상황이 이렇게 보안 서비스에서나 이런 때 바로 전달이 돼가지고 거기서 대신 신고를 해주는 것입니다. 주머니 같은 데 갖고 다니셔도 되죠. BP 방식으로 하셔도 되고 옛날 BP 방식 비상벨 시스템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자동차의 그 문을 열 때 내 지문 방식으로 이렇게 열거나 아니면 음성 인식을 통해서 이렇게 열 수 있도록 그렇게 음성 인식 그건 있죠. 그건 있어요. 있긴 있네요. 있네.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어떤 시동을 걸 때 에어컨이라든지 아니면 무선 TV 이런 것들이 혹시 장기적으로 나오면 이것을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것 히터 같은 걸 틀 때 미리 이렇게 틀어주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시동키를 리모컨 키를 바꾸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차에다가도 약간 현관문 이렇게 그 디지털 키처럼 해가지고 띠띠띠띠 누르고 이렇게 열쇠 방식까지 같이 하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자동차 그 화물차용 판스프링 구조에서도 일단 뭐 판스프링 아시죠? 이런 것도 이게 거기다가 제가 예전에 이게 고무에서도 사용될 수 있는데 판스프링에다가 자동차용 판스프링에다가 기존에 만들어진 제품으로 가로세로 들어가고요. 가로세로 뼈대가 들어가고 거기다가 용액을 부어가지고 판스프링을 만들거나 여기다 동그란 알갱이 같은 거나 뭐 좀 사각도 괜찮아요. 동그란 알갱이 같은 거 넣어서 하면 판스프링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모든 철판 만들 때, 모든 금속 제품 만들 때 이 같은 것을 할 수 있고 고무 제품과 플라스틱 제품에도 이와 같이 만들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셔도 제 기술입니다. 고무 제품 합성 고무를 갖다가 천연 고무를 못지않게 탄력을 만들 수 있다 그랬는데 그것도 여러 겹 형태로 들어간다 말씀드립니다. 겉으로 보이기는 하나의 제품처럼 보이지만 여러 겹 형태로 들어가서 하면 탄력이 높아져요. 그래서 약간 더 탄력이 이제 생기게 하려면 이 부분이 좀 얇아야 되겠죠. 이와 같은 고무 이렇게 천연 고무도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여기다 뭐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가로세로 고무 제품 뼈대로 넣는다든지 동그란 알갱이들을 여기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이 안에 막 동그란 알갱이들이 막 들어가 있겠죠. 동그란 알갱이 들어있고 고무 용액을 덮어서 하나 이것도 탄력이 높아집니다. 신발 만들 때도 이와 같은 기술을 사용돼 있어요. 밑창이라든지 이와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신발 같은데 이럴 때도 이렇게 사용될 수 있고요. 플라스틱 만들 때도 이와 같이 이런 방식을 같이 사용하거나 금속체, 뭐 철판이라든지 철근 같은 거 만들 때도 이와 같은 가로세로 뼈대가 들어가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부분에 나서 뭘 말하려다가 지금 너무 많이 말을 해요. 기술 일부러 많이 언급하려고 합니다. 하도 쓰시는 공짜밖에 무단으로 쓰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지금 이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